안녕하세요. 성대산 개미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매수한 종목의 종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12월 1일 이렇게 시장이 마감이 되었고요. 월봉의 이제 첫 시작이자 하루의 마감입니다. 먼저 지수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오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5일선을 잘 딛고 있다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요때 변곡점을 탈출해서 요 두 번째 변곡점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두 번째 변곡점인 892포인트, 893포인트, 4포인트 여기에 대한 저항이 있어서 쉽게 한 방에는 못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저걸 뚫어주면 900포인트까지 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살짝 밀리는 테스트도 그래도 출발부터 좋았고요. 1.66% 오늘은 5일선을 회복해주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시간별 투자자 동향을 보면 코스피는 전체 외국인 기관이 이끌어졌고요. 개인이 매도하였습니다. 특히 금융투자에서 많은 매수가 있었는데 종목들을 보면 금융투자에서 아마 매수가 많이 들어온 게 느껴질 정도예요. 연기금은 이렇게 이제 장 초중반에 이렇게 매수를 했다가 이렇게 이제 막판에 가서 조금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을 보시면 개인이 거의 이끄는 장세였고요. 오늘도 기관은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이 이끌어도 코스닥 시장이 저렇게 살아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지표고요. 괜찮습니다. 또 개인이 매도를 했을 때 기관이 받아주게 되면 다시 한번 코스닥 2차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지표 같고요. 이렇게 잠깐 지수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항상 지수 상황 먼저 체크하고 지수 상황이 좋아야 내 종목도 좋은 게 정석이라 그렇게 한번 체크해 보았습니다. 어제 오늘은 제가 많이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종근당 바이오도 매수해서 이틀 만에 상한가를 갔고요. 경보제약은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매수했다고 영상을 찍고 그러고 오늘 장 중반에 영상 찍을 때까지 이 친구가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제가 영상 찍고 나서 이제 잠깐 커피 한 잔 먹고 있는데 이 30분 사이에 그냥 이렇게 번쩍 날아가가지고 상한가에 붙어버렸습니다. 뭐 매도할 틈도 없었어요. 원체 빨리 올라가서 중간에 잠깐 상이 한번 풀리긴 했는데 그 정도는 괜찮고요. 월봉에서 보시면 오늘의 상한가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 하나를 뚫어놨는데 이렇게 보시면 14,300원대 자리, 사실 이 자리 돌파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자리를 그냥 돌파해서 이렇게 다음 변곡점을 노려보고 있는데 여기에 가벼운 매물대가 하나 존재합니다. 이렇게 존재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여기로 땡겨면 이렇게가 되고 이전 고점이 이 친구를 봐야 되는데 고점이 17,250원이 돼요. 그래서 이제 내일의 상한가면은 3, 4, 12, 4,200원 18,000원쯤 되기 때문에 이 고점 근처에서 한번 매도를 해볼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 넘고요. 저지점을 뚫어주고 돌아가면 좋은데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할까 일괄 매도로 대응을 할까는 내일 거래량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이 아침부터 만약에 몇 번도 터져 나가면 그럴 이유가 없지만 상황을 보고 만약 거래량이 오늘 정도라든가 오늘보다 적게 붙는다면 이 정도 전 고점 근처에서 매도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래도 이틀 만에 그 정도면 한 45% 정도 이정 수익률 나오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일파마 홀딩스의 종가 위치를 보면 괜찮아요. 이 친구는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일선을 이탈을 안 했는데 보통 속임수를 쓸 때 제일 그 개인들을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거래량을 없애는 거예요. 거래량을 없애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보통 이제 개인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장중에 호가창도 많이 보게 되고 주식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물론 장기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현상이 들어가고 저도 장기 종목은 잘 보질 않아요. 장중에 다른 이제 계좌에 넣어놓고 이 휴대폰에서도 아예 지워놓고 그냥 쭉 묻어놓고 있는데 스윙이나 단기 계좌는 장중에 보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거래량이 없이 하루 종일 이렇게 해버리면 사람이 좀 지쳐요. 그래가지고 매도해야 되나 그러면서 순간 다른 빠른 종목으로 가려고 바꾸게 돼요. 그러면 경보제약처럼 이렇게 하루 종일 거래가 없다가 순간 확 날아가 버리면 놓치게 되는 아까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속임수에서는 그냥 그 차트를 믿고 버텨주는 게 좋아요. 아무리 거래량이 없어도 5일선 이탈도 안 했고 황금선 이탈도 안 했습니다. 또한 이 저점까지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매도할 이유가 없고요. 계속 홀딩 중인 게 맞고, 월봉에서도 장기 추세의 하락을 확정짓는 5개월선을 이탈하지 않았어요. 요 근처에서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 초나 뭐 해서 다음 주 초나, 그래서 이제 그 이번 주 말이나 화이자 관련 소식이 한 번 있을 것 같은데, 그때 한 번 더 급등할 수 있지 않았나 하고 혼자 한번 예상해 보고요. 저만의 생각이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차트에서 먼저 반응을 해요. 지금 5주선 이탈 안 하고 있죠. 근데 5주선을 이탈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게임이 끝나게 되면 이게 다 반응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건 아직 눈치 보기 정도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정확해요. 자, 그 개념에서 보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마찬가지고요. 이 중요한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있는데 이탈하지 않으면서 거래량을 완전히 죽여놨습니다. 이래 놓으면 많이 지쳐요. 더군다나 황금선도 이탈했는데 이 친구는 어차피 이 자리를 깨면 당연히 매도를 생각 중입니다. 크게 손실권도 아니고요. 매도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탈을 안 하고 있어요. 이 자리는 주봉에서 보면 아까 장중에 설명드렸지만 5주선과 10주선의 이격이 붙는 굉장히 좋은 위치예요. 또 좋은 위치이자 또는 경고의 위치이기도 합니다. 이격이 붙어있는데 무너지면 밑으로 툭툭 무너져서 20주선까지 오는 위험성이 있지만 거꾸로 여기서 잘 이겨내고 돌아나가 주면 이격이 모인 상태에서 그냥 날아가는 이런 좋은 현상이 보여요. 지금까지 주봉에서 옆으로 갔기 때문에 굉장히 박스권에서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만 이겨내고 돌아갈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주식이 됩니다. 말썽장이 플랜티넷이 있는데 플랜티넷을 보시면 주봉에서 아직 5주선 이탈 안 했는데 오늘 5주선 끝에 살짝 붙여놨어요. 월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60개월 선에 바짝 붙여놓고 종가를 마무리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붙여놨죠. 오늘이 아마 저점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붙여놓은 지표가 제 눈에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 박스권 이탈을 하지 않았는데 이 안으로만 들어오지 않으면 돼요. 근데 거래량이 전무합니다. 요 3일간에 이렇게 우리를 괴롭힌 이 음봉이 거래량이 이렇게 없을 정도로 지치고 힘들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믿고 기다리면 또 돌아나갈 가능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요 근처에서 매수했으니까 깨면 손절하면 그만입니다. 물론 시간이 아깝긴 하지만 판판이 모든 매수나 해서 매도해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손절은 짧게, 수익은 길게, 손절은 2, 3%, 3, 4% 안에서 수익은 보통 15%, 30%, 50%, 또 이제 아주 길게 가지고 가는 100%까지 가서 하면 이 손익비가 맞아요. 그래서 계좌가 꾸준히 불어나는 그런 좋은 현상이 생깁니다. 자, CJC푸드는 매도를 했는데 사실 매도하고 싶진 않았지만 바이넥스가 너무 좋아 보여서 바이넥스로 가는 바람에 매도를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바이넥스 조금 밀렸어요. 이 CJC푸드 마찬가지로 음봉 3개를 그리는 동안 거래량이 아예 없어요. 굉장히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개인들을. 그래서 옆으로 가면서 5일선 이탈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황금선까지 밀릴 수는 있는데 황금선 깨면 손절, 황금선을 깨지 않는 한에 들고 가시면 사실 거래량이 전무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이날 기준으로 거래량이 전무하죠. 이 얘기는 이날 들어온 거래량을 믿고 홀딩해서 거래량만 빵 터져주면 순간 날아가는 건 금방 갑니다. 월봉에서 보시면 추세고 상향을 잘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 5개월선 이탈을 하지 않았고요. 물론 5개월선까지 밀릴 수는 있어요. 그럼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 되고요. 그리고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주선까지 와 있긴 하지만 역시 밀리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봉 시작이자 첫 주 화요일이 지나면서 거래량을 죽여놓고 굉장히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도 추후 이제 주류 인플루엔자 대체주로다가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황은 나쁘지 않아 보이고 천천히 조금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밑에서 모아가는 좋은 주식 중에 하나가 바디텍 매드인데 4분기 실적도 증권가에서는 지금 엄청 좋게 보고 있죠. 무시고 나와봐야 알지만, 근데 이 친구가 제가 매수한 시점에서 콩닥콩닥 올라가가지고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근데 지금 황금선을 맞았기 때문에 황금선 맞고 떨어져서 내일 또 5일선 근처에서 이렇게 놓을 수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물론 5일선 뚫어놓고 그냥 날아갈 수도 있게 하고 그건 저희는 모릅니다. 하지만 황금선을 맞으면 또 옆으로 좀 왔다 갔다 하고 황금선 올라타야 되고 안착해야 되고 다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도 가도
짧게만 가도 3만 원대가 되기 때문에 25,000원대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괜찮은 수익권에 있을 것 같아요. 꾸준히 모아가면 좋은 소식 같고요. 월봉에서 이 10개월 선만 이탈하지 않는 한 쭉 들어가면 한번 올 수 있긴 하겠지만 다음 달이라도 원재료 도와갈 수 있는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에요. 자, 바이넥스입니다. 숙식이죠? 이렇게 월봉 5개월 선에서 놀고 있는데 이 자리를 잘 버텨주고 있어요. 이거 깨면 안 되는데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격이 딱 모여 있습니다. 5주선이 10주선을 지금 상향 돌파하려고 준비 중인데 요거만 상향 돌파해주면 툭툭 날아갈 수 있습니다. 35,000원에서 38,000원까지 보이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황금선 근처에서 차단 괴롭히고 있죠. 사실 저는 바이넥스가 너무 이뻐 보여요. 오늘의 음봉이 보통 거래량이 300만 주, 뭐 86만 주, 90만 주 이렇게 되다가 오늘 88만 주 터졌는데 어제 거래량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거래량을 터졌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약간 속임수였으면 좋겠고요. 오늘 거래량을 기준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음봉으로 밀린 자리가 좋다고 보면 그 며칠 안에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하고 혼자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 자리를 깨면 전저점이나 한금선을 깨면 손절을 준비하는 게 맞고요.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한 이 친구도 좀 좋아 보이는 모습입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원체 없이 왔기 때문에 거래량이 요만큼만 쭉 터져줘도 900만 주죠. 쭉 터져주면 이전 고점대까지 35,000원, 6,000원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입니다. 또 추가로 보시면 셀리드인데요. 셀리드를 오늘 신규로 매수를 했어요. 오늘 신규 매수한 가장 큰 이유는 장중에 말씀드렸죠. 요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야 되는데 요 박스권을 어제 돌파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을 보고 있었는데 오늘 십자 도지형이나 이제 색깔은 상관없어요. 음봉이 됐든 영봉이 됐든 그 색깔에 상관없이 도지형만 생기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도지형이 딱 생겼습니다. 딱 생기면서 이렇게 이쁘게 안착을 딱 했어요. 그러면 내일 같은 날 좋을 수 있고요. 물론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면 저는 숨도 안 쉬고 손절을 합니다. 요 근처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거의 뭐 손절에 대한 피해는 없는데 세금 수수료 정도 나갈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자리를 이 박스권 안으로만 들어오지 않으면 이 친구는 한 번 더 급등할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돼서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다가 사실 탐이 났던 자리는 요 황금선을 돌파하고 안착한 어제예요. 어제 5일선 근처에 사고 싶었는데 어제는 경보제약을 사는 바람에 이 종목을 못 샀어요. 경보제약, CJ시푸드, 바이넥스를 또 추가 매수하는 바람에 못 샀는데 오늘은 그 자금에 이제 CJ시푸드하고 정리한 종목들이 있어서 이렇게 그 자금으로다가 셀리드를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CJ시푸드가 적당한 자리에 있으면 CJ시푸드를 다시 한번 공략해 볼 생각입니다. 사실 새우글로벌 같은 것도 그 수익 실현을 했지만 사실은 나쁘지 않아요. 새우글로벌을 보시면 여기 있죠? 있으면 어제 이 중요한 이 정고점이자 이 변곡점을 못 뚫었어요. 그래서 저걸 뚫을 때는 강력한 거래량이 필요한데 너무 거래량 없이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팔았어요. 하지만 오늘 종가에 이 변곡점에서 잘 끝났습니다. 이 얘기는 내일 이 변곡점 근처에서만 살짝 꼬리달든가 아니면 요걸 지지선으로 바꾸는 지표가 확인이 되면 이 친구 역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위기가 돼요. 월봉에서 당연히 이렇게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고 추세 우상향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봉에서 보셔도 이제 앞으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나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주봉에서 이격이 모였을 때 상태가 이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딱 이렇게 이격이 모인 상태에서 이렇게 도지형이 생깁니다. 이 도지형은 많은 걸 말해주는데 변화를 의미해요. 하락할 건가 우상향할 건가. 그것도 특히 이격이 모였을 때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땅 돌아섰죠. 이거는 상승할 수 있는 이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우글로벌도 괜찮은데 저의 선택은 이렇게 다 똑같은 상태에서 셀리드를 선택하였습니다. 새우글로벌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 그래서 만약 얘네들이 좀 더 밀려 있으면 셀드가 내일 급등을 해서 상한가 도달을 못하고 만약에 전고점 맞고 떨어진다거나 거래량 없이만 올라가서 좀 흐지부지하면 적당한 수익 실현을 하고 새우글로벌이나 CJ시푸드로 가볼까도 생각 중인데 일단 내일 장이 열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또 집에 일이 있어서
중간에 대응이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는 위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굳이 중간에 대응이 안 빨라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요렇게 매수한 종목들에 관해 살펴봤는데, 어쨌거나 오늘 상당히 기분은 좋네요. 이 매수한 종목 중에 하나가 상한가 간다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매수 대기 종목 중에서, 음, 참, 플랜티넷을 설명드렸군요. 이 자리 안으로 만들면 되는데, 음, 매수 대기 종목 중에서 이 레고캔바이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셀리드하고 같이 말씀드리는 건데, 오늘 사실 레고캔바이오도 살짝 탐이 났어요. 레고캔바이오가 아주 작은 거래량이긴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이쁘게 양봉을 뜨고 조금 뽑아 올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저점에서 5일선 근처에서 한번 사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월봉에서 보면 원체 이렇게 우상향을 잘 유지하고 있어요. 유지하고 있고 월봉 5개월선 근처에 와 있는 게 좀 찝찝하긴 한데 이 자리를 깨면 이제 위험해요. 10개선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봉에서 보시면 이격이 깔끔하게 모여 있죠. 지금 우리나라 주식들이 이런 게 많은데 이렇게 이격이 깔끔하게 모였을 때 위로 방향을 틀면 확실한 상향의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레고캔바이오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일봉에서 보시면 이 자리가 너무 좋아서 이 손절 라인이 짧아요. 이 황금선까지만의 손절 라인을 보면 손절의 폭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손절을 짧게 찰 생각하고 들어가면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지금 좋은 건데 이만큼의 거래량만 아니면 이 정도의 중간의 거래량만 터져도 요 변곡점까지만 가도 10에서 15%뭐 이 정도까지는 걷더니 단계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아니면 또 스윙 개념으로 들고 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고민 중입니다. 내일 일단 셀리드나 내일 경보제약이 정리가 되면 다른 종목 매수를 하면서 제가 영상을 한 번 더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매수한 이유와 이런 이유로 매수했습니다라고 알려드리고요. 그 매수한 이유가 깨지면 당연히 손절 칠 거고 이렇게 다중바닥을 원턱 오랫동안 잘 그려왔는데 이 다중바닥을 그린 상태에서 우상향으로 틀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지표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중바닥을 그렸는데 하향으로 틀었다. 그럼 바로 손절 치고 나오셔야 돼요.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이렇게 다중바닥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우상향을 틀었다. 이거는 좋은 지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좋은 매수와 기회가 됩니다. 또 하나가 이제 시장이 지금 잘 살아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도 이럴 때는 너무 바닥줄을 서면 속도가 느리고 오히려 달리는 말에 타는 게 시장이 살아있을 때는 굉장히 좋아요. 힘이 있는 종목에 실어 놓으면 상당히 빨리 가고 좋은 현상이 있습니다. 오늘 이글벳 이런 사료주들이 좀 좋았죠. 어제 제가 깨야 되지 않을 자리만 안 깨면 된다고 그랬는데 정확히 그 자리를 안 깨고 다 돌아서 나갔어요. 제가 이 영상을 어제 찍어드렸죠. 그래서 저녁 때 이 사료주에 대한 리뷰를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오늘 그 주요 종목들 주요 관심 종목들에 있는 거 보면 이렇게 이제 한원 시스템이라든가 몇 가지 한국정보인증 이 친구가 굉장히 좋은데 이 친구가 그 삼성하고 이제 그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 이런 거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SV 인베스트먼트고 해서 주요 종목 몇 개를 한번 저녁 때 살펴보려고 하니까 이번 영상 시청하시고 저녁 드시고 저녁 때 주무시기 전에 제 거 동영상 한번 보고 주무시면 제가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아마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